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엑셀 강의는 도서 목록 관리 예제를 통해서 정렬과 필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3강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왼쪽 하단에 도서 판매 목록이라는 시트가 있고요.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된 자료를 먼저 살펴보시면 번호에서부터 판매 순위까지 필드, 즉 항목명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항목에 맞춰서, 필드에 맞춰서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되는 이 한 행의 자료를 레코드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는데요. 이 레코드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자료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호부터 판매 순위까지 필드명, 즉 항목명과 그 항목에 맞춰서 입력되는 레코드들이 쌓여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판매 금액이라는 항목은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판매 순위는 판매 금액, 계산된 판매 금액을 높은 순서대로 등수를 매기는 그런 함수를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H6셀의 판매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수식 기호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첫 번째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이 도서명의 판매 수량 주소죠. F6을 클릭하시고 자, 곱하기 연산자, 4층 연산자에 곱하기를 입력을 하시고 자, 판매 단가 G6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셀에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하셔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를 치셔서 식을 완성하게 되면 셀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수식 입력줄 왼쪽에 보시면 입력 버튼, 자, 이 체크 모양의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입력과 동시에 셀 포인트가 제자리에 있게 되죠. 그리고 핸들을 끌어서 자, 이렇게 끌어서 아래까지 24행까지 끌어서 채워주시면 자동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가 바뀌게 되죠. F6은 F7이 되면서 주소가 바뀌면서 계산이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상대 주소, 상대 참조, 상대 번지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판매 순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I6셀의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자, 수식 기호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함수를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직접 함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R 쓰시게 되면 R로 시작되는 함수 이름들이 쭉 표시가 되고요. RA를 쓰시게 되면 RA로 시작되는 함수 목록이 나옵니다. 조금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함수 상자, 목록 상자 중에서 RANK라는 랭크라는 함수를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수식 입력줄 앞에 fx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랭크 함수의 대화 상자를 열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대화 상자 안에서 랭크 함수의 인수, 이 입력 상자들이 각각의 인수 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값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는 지금 그랜드 캐니언의 판매 금액, 자, 이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기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수, 즉 H6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레퍼런스는 그 순위를 구하려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의 범위, 판매 금액 전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H6에서부터
자,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H29까지 범위 지정하셔서 이 안에 있는 숫자들과 비교해서 H6에 있는 숫자가 몇 번째 해당되는지를 구하는 함수가 랭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꼬마 악어하고 그 도서명별로 판매 금액의 등수를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전체 범위, 판매 금액의 전체 범위는 절대 번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H6에서부터 H29 드래그 하셔서 F4키죠. 키보드에 맨 위에 있는 기능키 F4를 눌러주시게 되면 절대 번지를 인식하는 이런 형태의 주소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열과 행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게 되는데요. 절대 주소의 개념으로 주소를 다른 도서의 순위를 매기실 때도 이 범위는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더라고 하는 이 부분은 등수를 구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는 0을 쓰시거나 아니면 0이 아닌 수를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숫자의 경우 1, 2, 3, 4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 숫자가 큰 것부터 정렬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판매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등수를 매기셔야 되기 때문에 내림차순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림차순으로 등수를 매기시려면 0을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0이 아닌 숫자 1을 쓰셔도 되고 100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오더칸은 0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판매 순위를 끝까지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핸들로 끄실 때 화면이 넘쳐서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채우실 때 이 핸들에다 마우스를 놓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자료가 끝나는 지점까지 자동으로 채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료가 몇 개 되지 않았을 때는 핸들을 그냥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요. 자, 이 핸들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자료가 끝나는 지점까지 자동으로 채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셀에 대한 어떤 간단한 메모를 여러분들이 표시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5셀 판매 순위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 바로가기 메뉴 중에 메모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셀에다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로 달아두실 수가 있는데요. 메모 삽입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옆으로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 안에 커서가 보이시면 내용을 지우시고 자, 예를 들어서 판매 순위는 어떤 걸 기준으로 했냐면 판매 금액이 높은 순서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달아 놓는 거죠.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빈 셀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내용이 사라지죠. 그러면 다시 I5셀의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 셀의 내용은 판매 순서가 높은 순서구나 라고 메모를 표시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모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수정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우스 오른쪽 I5셀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모를 고치실 때는 편집이고요.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메모를 삭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 표시와 숨기기는요. 한번 누르시면 자, 셀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갖다 놔도 메모가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다른 셀로 포인터가 움직이면 이 메모가 사라지게 하시려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셀 포인트가 다른 곳을 가리킬 때는 메모가 사라지고 이렇게 빨간 표식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셀에 다른 사람들이 내 문서를 봤을 때 참조하실 수 있도록 메모를 이렇게 표시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 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자료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 항목을, 필드를 정해서 정렬을 하실 때가 있죠. 자, 예를 들면 구분 항목에 갖다 놓고요. 구분에다 놓고 이 그 구분이 아동인지 유아인지 이거를 순서대로 좀 정렬해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구분 항목에 클릭을 하고요. 홈 탭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편집 그룹이 있는데 정렬 및 필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데요. 정렬 및 필터를 눌렀을 때 이 정렬의 기준이 오름차순, 텍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2, 3, 4 숫자대로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했는데요. 글자의 경우는 한글은 가나다라, 영문은 ABC 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을 오름차순 정렬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구분 항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 유아, 그리고 아동, 유아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네요. 그럼 다시 저자명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라 순서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렬 및 필터에 가서 텍스트 오름차순을 누르시게 되면 가나다라 순서대로 정렬이 되죠. 그래서 이때 정렬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범위를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 요 안에서만 정렬이 되기 때문에 경혜원 저자명의 도서명이나 출판사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판매 금액은 숫자죠. 숫자가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렬 및 필터에 가서 텍스트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하셔야 숫자가 큰 것부터 정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렬하실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 별로 정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시 번호 순서대로 1, 2, 3, 4 정렬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1, 2, 3, 4 정렬하기 위해서는 번호 항목에 클릭을 하고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게 되면 1, 2, 3, 4로 정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의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렬의 기준이 만약에 아까 구분처럼 아동이 여러 개, 유아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예를 들면 이름이 똑같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를 먼저 정렬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것이냐라고 기준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분 항목에 클릭을 하시고요. 정렬 및 필터 항목에 가서 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외에 여러 항목으로 정렬하시려면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정렬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기준이 지금 아까 마지막으로 정한 번호가 지금 보이죠? 이 번호 옆에 드롭 단추를 눌러서 구분으로 정하시고요. 구분이 똑같으면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해서 판매 수량이 많은 것 또는 판매 금액이 많은 걸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번호를 구분으로 바꾸시고요. 자, 가나다라 순서로 하실 거면 오름차순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기준을 추가를 하셔서 두 번째 기준은 판매 금액으로 하죠. 판매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판매 금액은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은 정렬을 할 때 구분을 먼저 정렬을 하고 구분은 오름차순, 가나다라로 정렬을 하고 그 정렬 항목이 동일할 때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다면 두 번째 기준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숫자가 큰 걸 정렬을 하겠다. 이건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정렬하실 때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의 기준을 없애실 때는 기준 삭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을 먼저 정렬하고요. 구분이 똑같으면 판매 금액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정렬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먼저 아동부터 보시고요. 아동과 판매 금액을 보시게 되면 자, 아동 중에서 판매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됐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아도 역시 판매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됐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실 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지금 오름차순 기준과 내림차순 기준과 그 다음에 여러 항목으로 우리가 정렬하실 때는 사용자 지정 정렬을 이용해서 기준을 추가해서 정렬을 하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주소의 경우 서울시 똑같으면 그 다음에는 구도 똑같으면 그 다음에는 동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사용자 지정 정렬에서 기준 추가를 하면서 정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우리가 필터링, 원하는 자료만 걸러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구분해서 아동인 자료만, 유아를 빼고 아동인 자료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같은 메뉴입니다. 홈 탭의 편집 그룹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를 누르셔서 자, 이 깔때기 모양의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 필드명 옆에 이렇게 드롭 단추가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드롭 단추를 눌렀을 때 지금 이 자료의 구분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동과 유아라는 항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아의 체크를 풀어주시면 아동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 유아에 해당되는 자료는 자, 옆에 보시면 이 그 행번호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죠. 숨겨진 겁니다. 자료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해당되는 자료만 남기고 나머지 자료는 숨겨진 거죠. 행숨김이 된 거죠. 이렇게 번호를 보시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항목 필드명을 보시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드롭 단추 필터 버튼과 다른 모양을 하고 있죠.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 중에 구분을 기준으로 필터링이 됐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실 때 뒤로 실행 취소도 뭐 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이 구분 항목의 이 필터 버튼을 눌러서 구분해서 필터를 해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숨겨졌던 자료가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판매 금액 옆에 드롭 단추를 눌러서 이 숫자들이 굉장히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내가 찾아서 체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경우는 숫자 필터라고 해서요.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판매 금액을 100만 원 이상인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0만 원 이상인 자료가 있네요. 자, 그러면 숫자 필터에서 이상에 해당되는 크거나 같음이 이제 비교 연산자에서 우리가 크거나 같음 이상의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음을 눌러서 옆에 숫자를 100만이라는 숫자를 써주시면 100만 원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숫자를 필터링 하게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전체 판매 금액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인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행숨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판매 금액에서 필터 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도서명 중에서 내가 도서명 중에 예를 들면 엄마라는 글자가 들어간 자료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도서명 옆에 필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필터라는 항목을 눌렀을 때 엄마라는 글자를 포함한 자, 그러면 포함이라는 연산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포함이라는 연산자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엄마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개념은 여기 옆 밑에 보시면 이 물음표와 그 다음 별 모양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기호인데요. 이걸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이 별, 즉 모든 글자를 대체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엄마라는 글자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엄마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찾아주겠다라는 의미의 포함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조건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엄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엄마라는 글자를 포함한 자료를 찾고자 할 경우에는 요 와일드 카드 별, 엄마, 별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데요. 이때 이 별은 곱하기 기호가 아니라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를 대신하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똑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대신해서 쓰시게 되면요. 이 물음표는 글자 길이가 총 4글자인 것만 찾습니다. 엄마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한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총 4글자의 글자를 찾아주게 되는 거고요. 별, 엄마, 별이라고 하는 건 글자의 길이에 제한 없이 무조건 엄마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찾아준다.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필터를 도서명에서 필터 해제를 누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구분이 아동이거나 그다음 판매 수량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인 거를 찾으실 때는 이 자동 필터로는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아동이거나 라고 했을 때 아동을 먼저 필터링을 하고 100만 원 이상인 거를 여러분이 찾으시려고 하면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아동이거나 유아인 경우에도 100만 원 넘은 건 못 찾아준다는 거죠.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필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AND 그리고라는 조건으로 밖에는 자료를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아동이 아니더라도 판매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자료를 찾으시려면 우리가 자동 필터로는 해결할 수 없고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필터 자체를 해제하시려면요. 자, 이 마우스 포인터를 항목 이름에 놓고요. 다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필터를 다시 누르시게 되면 모든 필터 기능이 다 해제되고 원래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아동이 아니어도 판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필터링을 하고자 할 경우에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 사용법은 먼저 이 5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H5셀을 선택을 합니다. 즉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하신 후에 자, 이 두 셀을 복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C가 복사의 기능이죠. 자, 단축키죠. 자, 그 복사된 내용을 L5셀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그대로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판매 금액의 경우 자, 내용이 좀 좁죠. 열 너비가. 그래서 자, 열 너비를 조절해서 글자를 모두 보여지게 하시고요. 복사된 내용은 이렇게 점선이 움직이는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가 됐던 영역이죠. 자, 이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자, 복사를 하는 이유는 이 항목을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쓰셔도는 상관이 없지만 필터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항목의 경우는 이렇게 복사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자, L6셀에 클릭을 하시고 구분 아래에 클릭을 하시고 아동을 필터링 하실 건지 UR을 필터를 하실 건지 그 값을 써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판매 금액 아동 밑에 자, 즉 M7셀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자, 아까 자동 필터에서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상의 의미를 글로 표현이 됐죠. 한글로 표현이 됐어요. 크거나 같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죠. 근데 직접 키보드에서 쓰셔야 됩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크거나 같다. 키보드에서 크거나 같다 기호를 직접 입력을 하시고 자, 숫자 100만이라는 숫자를 쓰십니다. 구분기호 쉼표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은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을 먼저 이렇게 별도의 셀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항목 이름은 가급적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사해서 붙여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구분이 아동 이거나 또는 아동이 아니더라도 판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다가 그 값을, 조건값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연산자 100만 이상. 그러면 100만 이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옆에다 잠깐 써볼게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셀에 이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써주셔야 되고요. 같다라는 의미는 안 쓰셔도 됩니다. 같다라는 연산자는 안 쓰셔도 아동이거나 또는 100만 이상인 조건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A5 셀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 범위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자, A5 셀에 클릭을 하고 데이터 메뉴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탭을 누르시고 정렬 및 필터에 고급 항목으로 가셔서 고급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대화 상자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A5셀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자동으로 잡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선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영역이 바로 내가 찾을 범위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결과값을 이 현재 위치에다 보여주게 되면 원본이 사라지니까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르시고 자,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의 옵션 버튼을 누르시고 자, 목록 범위는 이미 자동으로 잡혀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범위에 클릭하고 아까 조건을 쓰셨던 이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클릭하고요. 조건 범위 클릭하고 L5에서부터 M7까지 범위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의 위치는요.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위치 비어있는 곳이면 되기 때문에요. L10으로 하겠습니다. L10셀을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료가 표시가 되는데요. 열 너비는 적당히 여러분이 조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동으로 보실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 너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을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전체 목록 범위, 이 범위에서 이 조건을 기준으로 결과값이 이건데요. 보시게 되면 아동이 아닌 유아도 필터링이 됐습니다. 그쵸? 그 이유는요, 판매 금액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찾는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파일 탭을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신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 저장된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뒤에 파일 이름 뒤에 본인의 이름을 쓰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필터 문제를 하나 과제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 도서 판매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동 복사를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도서 판매 목록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상 통합 문서는 현재 저장하신 문서 이름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복사본을 만들 건데요.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에 복사본 만들기에 체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동하고요. 복사본 만들겠다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왼쪽 하단의 세트 탭에 도서 판매 목록 2라는 복사본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L열부터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자, L열부터 열 머리글을
드래그 하셔서 판매 순위, 자, T열까지 되겠네요. 자, 열을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작업하신 내용을 열 삭제를 해서 없애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자명 중에서 전시성, 즉 전으로 시작되는 저자명과 또 전시성을 갖지 않은 자료 중에서 출판사가 책 읽는 고민 자료를 먼저 추출해 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작업은 저자명과 출판사 필드명을 먼저 선택을 해서 Ctrl C 누르신 후에 위치는요, L5셀에 Ctrl V를 눌러서 먼저 복사해서 붙여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자명을 여러분이 쓰실 때, 자, 저자명을 쓰실 때 전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했을 때 조건은 L6셀에 전으로 시작을 하는데 뒤에 있는 글자는 상관없다. 모든 글자를 찾겠다. 전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자, 이렇게 써주신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으로 시작할 때는 전만 쓰시고 뒤에다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요 별 아스트릭 문자를 써주시게 되면 두 글자가 됐든 세 글자, 네 글자가 됐든 모든 글자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으로 시작되는 조건을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으로 시작하지 않는 저자명 중에 출판사가 책 읽는 고민, 그런 출판사를 찾고자 할 경우에는 자, 이 아래쪽에다가 책 읽는 고민이라고 자, 이렇게 조건을 쓰시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 고급 필터를 이용하실 때는 이런 조건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A5셀의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데이터 탭에 고급을 눌러서 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고 자, 조건 범위는 자, 이 범위가 되겠죠. 자, 지금 쓰신 범위가 됐고요. 복사의 위치는 그 아래에 L10의 셀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요. 이번 강좌에서 자료를 관리하실 때 정렬과 그리고 필터의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료를 관리하는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강의로 다 설명드릴 수 없음이 좀 아쉬운데요. 기회가 되시는 대로 자료 관리에 대한 기능들을 좀 더 깊게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